틱에 쓸 수 있는 Habit Reversal Training, 습관 역전 훈련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틱이 올라오는 순간을 포착합니다. 포착하게 되면은 그 순간 뇌신경계가 불안정한 아이들이 많기 때문에 근본적인 치료는 안녕하세요. 소아청소년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손성은입니다. 오늘은 틱에 대해서 같이 얘기 나눠볼 건데요. 틱을 보는 조금 색다른 관점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틱은 뭔가 불편함이 있을 때 편해지기 위해서 나오는 증상입니다. 일종의 방어 기제로도 볼 수 있어요. 모든 사람은 불편한 뭔가가 있을 때 그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서 어떤 동작이나 행동을 하게 됩니다. 틱에는 음성틱이 있고 운동틱이 있습니다. 음성틱은 하는 코를 들어 마시는 행동도 있고요. 하면서 헛기침을 하는 소리도 있고 말로도 하는 틱이 있습니다. 운동틱은요, 간단하게 눈을 깜빡이는 행동, 어깨를 들썩이는 행동, 코를 찡긋거리거나 머리를 흔드는 행동, 이런 단순한 동작 말고 걸어가다가 한 번씩 골반을 튕긴다거나 하는 그런 동작도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음성틱과 운동틱을 같이 하는 경우는 뚜렛 증후군이라는 진단명을 붙이기도 합니다. 아이들이 뭔가 불편한 게 있으면 이 긴장을 완화하고 자기를 위로하기 위해서 무의식적으로 틱을 하게 된다고 볼 수도 있는데요. 아이들은 무엇이 불편할까요? 부모님이 다투거나 또 부모님한테 야단을 맞았거나 뭔가 불안한 것이 있을 때 아이들은 이 불안감을 틱으로 표현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음이 불안하다고 다 틱이 나오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틱이 나오는 아이들은 뭔가 그 부분에 몸이 좀 약하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눈이 깜빡이는 증상을 나타낼 때 결막염 진단을 받았다면 틱이 아닐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대부분의 틱은 결막염이 있으면서 눈 깜빡이는 증상이 생기는 경우, 또 비염이 있으면서 코 킁킁대는 게 생기는 경우, 이렇게 관련된 질환이 같이 있으면서 틱이 생기는 경우도 많답니다. 모든 행동은 사람에게 이득이 있기 때문에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틱을 하면서 그 부분의 불편한 에너지를 방출하고 편안함을 얻는 효과가 있습니다. 아이들이 불안하고 불편하고 분노와 같은 감정을 느낄 때도 이런 감정을 떨쳐버리기 위해서 틱을 한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이런 불편한 에너지를 방출하고 더 잘 살아보려고 애를 쓰는 행동으로 볼 수도 있는 거죠. 어떤 의미에서는요, 틱 증상은 아이가 얼마나 마음이 불편한지를 겉으로 게이지처럼 보여주잖아요. 그래서 마음의 문제가 몸으로 표현되는 그런 증상이기 때문에 아이의 마음을 들여다볼 수 있는 게이지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ADHD, 틱, 강박증은 같이 동반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뇌에서 같은 구조물이 연관돼서 나오는 불균형이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강박증, 강박행동하고는 뭐가 다를까요? 강박행동도 특정 동작을 반복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거든요. 틱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나오게 되는 거고요. 강박행동은 하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하지 않으면 불안하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의도적으로 하는 그런 의도적인 행동이라는 측면에서 구별을 할 수 있습니다. 틱은 대뇌 피질, 그리고 기저핵인 선조체, 시상, 다시 피질로 연결되는 이 코스가 어려움을 겪는 상황이라고 봐도 좋습니다. 시상은 감각을 중개하는 곳이고요. 베이살 갱글리어라고 말하는 기저핵, 선조체는 운동을 담당하는 부분입니다. 틱장애, 이름이 좀 독특하죠? 틱은 원래 작고 갑작스러운 움직임을 나타내는 단어였는데요.
이제는 틱장애가 틱 디스오더가 용어가 됐습니다. 틱장애는 약물 치료가 잘 듣는 병 중에 하나인데요. 약을 쓰지 않아도 좋아지는 경우도 많이 있으니까 처음부터 약 쓰지 않고 지켜봐도 괜찮은 경우가 많습니다. 약을 쓰게 되더라도 틱의 원래 코스가 이렇게 웩스 앤 와이닝 하는 코스입니다. 그래서 좋아졌다고 해도 다시 살아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틱 약을 먹고 있는 아이들이라면 틱이 좀 좋아졌을 때는 약을 조심히 줄여놓습니다. 만약에 틱이 좋아졌을 때 약을 줄여놓지 않으면 다시 올라갈 때 약을 더 많이 써야 되기 때문에 용량이 점점 늘어날 수도 있죠. 틱도 몸이 불편하거나 뇌신경계가 불안정한 아이들이 많기 때문에 근본적인 치료는 몸과 뇌를 튼튼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틱은 흔히 참을 수 없는 거라고 생각하지만요. 아이들이 때로는 틱을 참아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이 참아내는 데는 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굉장히 괴롭겠죠? 틱이 나오지 않게끔 틱을 유발할 수 있는 불편함, 마음의 불편함이나 몸의 불편함이 해결될 수 있다면 틱은 더 이상 잊지 않고 사라져도 좋을 것입니다. 사실 대부분의 틱은 일과성으로 어린아이들한테 나왔다가 사라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전체 틱의 30%에서 40%는 저절로 좋아진다는 말도 있고요. 또한 30%는 나만은 있지만 그렇게 심하지 않는 틱으로 틱과 함께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문제는 일상을 살아가기 어려울 정도로 틱이 심한 경우가 존재한다는 겁니다. 특히 초등학교 고학년이 돼도 틱이 있다면 더 조심해야 됩니다. 더 유의 깊게 보고 치료해야 합니다. 조금 고약한 틱은요,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하면 안 되는 단어나 말을 자기도 모르게 반복해서 얘기해 버립니다. 그게 단어일 수도 있고 어떤 때는 문장일 수도 있거든요. 정말 곤란하겠죠? 그게 욕설이거나 상스러운 어떤 단어일 수도 있으니까요. 그리고 소리도 그냥 킁킁거리는 걸 넘어서서 주변 사람들이 깜짝 놀랄 정도로 소리를 지르는 틱도 있습니다. 이렇게 틱이 심해지지 않도록 미리 가벼운 상태에서 조절할 수 있었으면 정말 좋겠죠? 그리고 심한 틱은 너무 몸을 많이 써서 근골격계가 병이 나기도 해요. 그래서 틱이 올라오는 어떤 심리적인 압박감이나 긴장감이 있다면 틱이 아닌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그 방법들을 알려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어떻게 보면 멘탈 관리라고 할 수 있잖아요. 항상 제가 얘기하지만 몸으로 건강한 몸을 만들어 놓으면 심리적인 문제도 해결하기가 정말 쉽습니다. 하루에 1시간씩 걷고 5분 이상 뛰는 거 적극적으로 추천해 드립니다. 틱에 쓸 수 있는 Habit Reversal Training 습관 역전 훈련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틱이 올라오는 순간을 포착합니다. 그 포착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포착하게 되면은 그 순간 몸에 힘을 빼거나 몸의 정렬을 맞춰서 틱으로 가지 않게끔 몸을 조절할 수가 있어요. 제가 알렉산더 테크닉이나 다른 소매틱스를 알려드릴 때 많이 쓰는 방법이기도 하죠. 틱과 싸우려고 하지 않고 틱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불편함을 인지를 해서 그것과 거리를 두게 된다고 이해하시면 더 쉽겠습니다. 틱이 있는 아이들은 틱을 자기가 조절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야단을 치거나 아이에게 주의를 주면 아이는 더 긴장을 하고 마음이 불편하기 때문에 틱이 도리어 더 심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 아이들의 마음을 이해하고 약간 거리를 두고 지켜보는 그런 부모님의 넉넉함이 틱을 해결하는 좋은 바탕이 될 수 있습니다. 틱이 있어도 그냥 보통 넘기는 경우도 많은데요. 보통은 집에서도 아이 틱하는 소리 때문에 형제들이 힘들어한다거나 부모님이 많이 거슬릴 때, 그리고 학원이나 학교에서도 말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아이도 위축되고 힘들어지기 때문에 치료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틱이 있는 아이들을 만나보면요, 아이들이 누르는 성격인 경우가 정말 많아요.
뭔가 꾹 참고 발산을 안 하는 아이들이 마치 압력밥솥 눌러놓는 것처럼 부글부글 끓는 게 틱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져볼 때도 있습니다. 착한 아이들인 거죠. 그 쌓인 에너지를 건강한 방식으로 방출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쌓이지 않게 도와주시면 좋습니다. 틱이 있는 아이들, 부모님들 뭔가를 어떻게 해줘야 될지 되게 잘 모르고 힘들어하는 경우 있으시잖아요. 제가 오늘은 어머님들하고 작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바르게 앉아주세요. 그리고 머리통과 제1경추가 만나는 지점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머리통이 무게가 전혀 없는 것처럼 척추 위에 실릴 수 있도록 머리통을 조금씩 미세하게 움직여 보세요. 머리통이 무게가 전혀 움직여지지 않는 지점을 찾아보세요. 등이 길어집니다. 어깨가 편안해집니다. 턱에 힘이 빠집니다. 숨이 더 크게 쉬어집니다. 자, 여러분, 제가 지금 자세를 상상으로 좋은 위치에 올려놓는 작업을 여러분과 같이 잠깐 해봤는데요. 이렇게 우리 몸이 결대로, 길대로 제 위치에 있게 되면 틱이 나올 가능성도 줄어듭니다. 부모님들이 이런 바른 자세를 취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면 아이들한테도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겁니다. 이런 편안한 몸과 마음으로 아이를 좀 넉넉하게 바라봐 줄 수 있다면 아이들의 틱도 더 줄어들게 될 겁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